아니 여러분, 혹시 요즘 노트북 가격 보면서 한숨 나오신 적 없으십니까? 맥북 네오도 가격이 오르고 맥북 프로? 그래 넌 원래 비쌌으니까 그렇다 치자. 맥북 에어가 219만원부터 저희 월급 빼고 다 오르네요.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여러분, 요즘 노트북 한번 구입하려고 해서 가격 한번 찾아보시면 한숨부터 나오시지 않나요? 저는 정말로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성비 좋은 노트북들이 뭐가 있을까 괜히 더 열심히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애플 제품들도 결국에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한 100만원 정도면 정말로 성능 좋은 노트북 하나 구매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성능 괜찮은 노트북 구입한다라고 생각하면 200만원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번 가격 인상으로 맥북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고민이 정말로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20만원, 3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가격 인상이 되고 나서 바로 어떤 맥북을 추천을 드려야겠다, 이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것도 괜찮고 이런 옵션도 괜찮고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오른 지금 시점에서 과연 살만한 맥북이 무엇일지, 그리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전부 정답은 아니지만 맥북 네오부터 에어, 프로까지 모두 사용을 해봤고, 맥북을 정말로 열심히 또 오래 사용해본 사람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어떤 맥북을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머릿속에 빙글빙글빙글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아마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가격 얼마나 올랐을까? 표를 한번 살펴보면 맥북 네오 이전에는 99만원이라는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11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맥북, 정말로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11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조금 충격적인 게 맥북 에어가 이제 21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M1 맥북 에어 나왔을 때 100만원 정도의 맥북 에어를 구입할 수 있었고, 거기에 M3D 칩이 탑재가 되면서 와, 이제는 진짜 맥북 에어 가성비 제품이다, 애플 제품 비싸다 라는 선입견을 깨준 제품이 저는 맥북 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제 시작 가격이 200만원이 훌쩍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맥북 프로는 299만원에서 329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이제 맥북 추천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맥북 프로가 너무 비싸져서 맥북 프로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을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다음으로 교육 할인 가격도 한번 살펴볼게요. 맥북 에어는 그나마 다행인 게 104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맥북 에어는 202만원 정도에, 맥북 프로는 312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교육 할인 가격도 예전보다 오른 건 맞지만 교육 할인 가격을 본다면 조금은 위안이 된다. 하지만 이전 교육 할인 가격을 본다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좋을지도. 아무튼 이번 가격 인상 이후에는 추천할 만한 모델이 더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하게 고민되던 선택지들이 가격 때문에 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구매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직접 내고 산다면 내가 과연 어떤 모델을 구입을 할까? 스펙표만 보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직접 구입해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또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처럼 매일 맥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모델과 조금 고민되는 모델이 확실히 나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저라면 어떤 모델을 골랐을지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할인 받을 수 있다면 맥북 네오는 아직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맥북 에어 13인치 기본형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에어에 옵션을 추가하는 것은 정말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는 맥으로 실제로 수익을 내는 분들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왜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가장 먼저 맥북 네오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교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좀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할인 기준 104만원, 이 점보다 가격이 5만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100만원 정도에서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진 노트북이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물론 윈도우 노트북들도 100만원 정도의 가격이 좋은 제품들 많지만, 그런 제품들 특징이 뭔가요? 플라스틱 바디를 사용하는 제품도 많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아쉽거나 트랙패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면 맥북 네오는 알루미늄 바디에 좋은 디스플레이, 긴 배터리와 정말로 좋은 트랙패드, 그리고 맥 OS까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정말 높은 편입니다. 물리적인 스펙만 떴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완성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에 맥북 네오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요즘 전체적으로 노트북 가격이 오른 이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맥북 네오를 맥 생태계 입장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을 한번 써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이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쓰는데 노트북이 필요해. 이런 연동성 정말로 편리하실 거고요. 또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 웹서핑, 가벼운 쇼츠 편집 이 정도라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M3G 칩이 들어간 제품이 아니라 이게 모바일 칩셋 기반인데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진짜로 괜찮았다. 딱 하나 아쉬운 게 램 용량인데, 그래서 오래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좋은 노트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가볍고 저렴한 노트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정말로 3년, 5년, 6년 멀리 바라보고 있다면 맥북 네오는 조금 걸으시는 게 나을 수 있다. 이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맥북 네오 과연 구입할 만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격 인상 이후 저는 오히려 네오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맥북 에어의 가격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면서 입문용으로 이제는 맥북 에어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에어가 압도적으로 좋은 노트북인 건 맞지만 내 예산이 100만 원 정도로 합정이 돼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맥북 네오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조건 맥북 네오 구입해야겠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구입을 추천드리는 모델은 맥북 에어 13인치 기본형 모델입니다. 이번에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맥북 에어 13인치 기본형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가격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교육 할인 기준으로도 202만 원,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트북이라고는 이제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에어 사세요 라고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맥북 에어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본으로 M5 칩에 16GB 램, 또 512GB SSD가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맥북 에어 구입할 때 생각해보세요. 사실상 그때도 그 스펙으로 설정을 해놓고 가격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른 모델이 아니에요. 물론 딱 하나 아쉬운 게 시작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심리적으로는 너무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스펙을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비싼 제품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세대 옵션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기본 옵션이 너무 알차기 때문에 맥북 에어 기본형 13인치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번 세대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 괜히 옵션을 욕심내지 마세요 라는 말 드리고 싶은데, 램 올리고 SSD 올리고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가격이 막 순식간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조금만 보태면 그냥 거의 프로인데? 이 시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맥북 에어는 제발로 이제는 옵션 욕심 부리지 말고 기본형 구입합시다. 기본형 구입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성비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의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쯤 됐을 때 항상 듣는 질문, 아니 근데 맥북 에어 좋은 거 알겠는데 성능 좀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 제가 맥북 구매 가이드 영상 준비할 때마다 항상 댓글에 달리거든요. 성능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처음부터 프로를 사용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2년 정도는 맥북 에어로만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M2 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사용했던 기본 램 용량이 8GB여서 많이 답답하긴 했거든요. 근데도 영상 편집도 되고 성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M5 칩에 기본 램 용량 16GB, SSD 512GB잖아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적 안에서는 전혀 답답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다. 심지어 영상 편집 입문자분들이 맥북 프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맥북 에어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영상 편집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로가 더 빠릅니다. 렌더링도 빠르고 멀티태스킹도 훨씬 여유롭고 또 발열 제어도 훨씬 낫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에어가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사회 초년생분들, 또 학생분들, 렌더링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멀티태스킹 했을 때 조금 덜 답답하다고 돈을 100만 원 넘게 더 주는 것보다는 우리 100만 원 아끼고 맥북 에어 분명히 부족함 없을 겁니다. 기본형 구입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상으로 안 가셔도 진짜로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맥북 에어를 구입하면서 할 수 있는 고민이 13인치냐 15인치냐인데, 사실 13인치 15인치 성능 차이 없는 거 다들 아시죠? 라이프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5인치 자체를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시원시원한 화면과 더 편한 멀티태스킹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15인치도 추천드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한테는 에어 13인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것도 있지만 이 에어의 장점이 뭡니까? 휴대성이에요. 컴팩트하고 가볍고 에어라는 이름처럼 정말로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노트북. 근데 15인치로 가면 그 장점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무게도 늘고 부피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클램쉘 모드로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또 밖에 나갔을 때는 또 편하게 휴대하면서 가볍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밸런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요. 그래서 결론 맥북 에어는 13인치 기본형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맥북 프로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맥북 프로는 도대체 누가 사는 거지? 사실 이 맥북 프로는 좋아서 사는 노트북이라기보다는 필요해서 사는 노트북에 가깝습니다.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가깝다고가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맥북 프로는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맥북 프로 정말로 좋은 노트북이죠. 성능도 최고고요, 디스플레이도 좋고요, 스피커 빵빵하고요, 발효도 잘 잡아주고요, 장시간 작업해도 안정감이 정말로 미쳤습니다. 누가 봐도 끝판왕 노트북인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가격이 끝판왕이죠. 시작 가격이 3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거진 뭐 중고차 가격 아닌가요? 교육 할인을 받아도 312만 원이라는 가격, 솔직히 쉽게 추천드리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맥북 에어랑 맥북 네오를 두 개나 살 수 있는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맥북 프로는 사고 싶어서 사는 노트북이라기보다는 필요해서 사는 노트북이지 않을까요? 저는 프로를 추천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맥북으로 돈을 버는 사람, 딱 이거 하나인데요. 내가 영상 편집을 매일 하고 이 영상 편집으로 돈을 번다, 또 3D 모델링을 한다, AI 모델을 돌린다, 아니면 뭐 음악 작업을 한다, 어쨌든 이 맥북 프로를 이용해서 돈을 버시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이쯤 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내 직업을 위해서 맥북 프로를 구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맥북 프로 사셔야죠. 뭐 저도 샀는데요, 뭐 사지 말라고 해놓고 저도 샀어요. 왜냐면 저는 매일매일 편집을 하니까. 그리고 편집이 빨라야지만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맥북 프로를 구입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줄어든 시간이 저한테는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맥북 프로는 시간을 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맥북 프로로 돈을 버는 분들만 구입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한 문서 작업, 웹서핑, 강의, 과제, 가벼운 작업이 메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맥북 네오, 교육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104만 원이라는 가격은 아직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맥북에 입문하실 분들 이제는 에어, 네오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네오로 입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이제는 너무 많이 나요. 내가 맥을 구입해서 오래 사용할 계획이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성능을 원한다, 또 간단한 사용에 더해서 간단한 쇼츠 편집도 해보고 싶고 영상 편집도 배워보고 싶고 멀리 봤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맥북 에어 13인치 기본형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세대는 기본 옵션이 정말로 괜찮기 때문에 옵션 선택하지 마시고 13인치 기본형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무조건 큰 화면 사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15인치 기본형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영상 편집이나 개발, 3D 작업, 음악 등등 맥북으로 실제로 수익을 낸다 하시는 분들만 맥북 프로 필요한 옵션 고르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는 성능을 사는 노트북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노트북, 또 갖고 싶어서 사는 노트북이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번 가격 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기본형의 가치가 정말로 높아졌다. 예전에는 맥북을 고를 때 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용량 때문에 고민을 하고 뭐 이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냥 기본형 그대로 사도 되겠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맥북 네오로 갈지 에어로 갈지 이 두 가지 중에서만 선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맥북 분명히 비싼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격 인상으로 더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 때문에 아무 모델이나 추천드릴 수가 없게 됐다. 이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맥을 고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프로 샀다고 프로 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사용 목적에 알맞는 맥북 신중하게 고르셔서 합리적인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인상이 된 현 시점 여러분들이 가진 예산에서 어떤 맥북을 구입하실 예정인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맥북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럴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유바!